네, 안녕하세요. 불금에 인사드리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어느덧 꽃샘추위가 이제 물러갈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봄맞이 채비에 나서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사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또 투자처는 어디 있을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또 본격적인 발품팔이에 나서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는 이 규모보다는 바로 실속입니다. 오늘도 알토란 같은 부동산 투자 전략 저를 함께 세워보세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8569번 전화 열어두고 있을게요. 2128-8569번으로 상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24시간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루원개발의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송관이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네네. 전문가님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는 제가 가장 바쁜 시간이고요. 맞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전국을 좀 순회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실제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벚꽃이 조금 미미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벚꽃이 많이 좀 활기한 폈다면서요.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바쁘게 순회하면서도 좀 네. 그런 환경들을 좀 보면서 힐링하면서 맞네요. 네. 행복하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저는 또 부러운데요. 주말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세미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구경도 하시고 그렇죠. 네네네. 네, 곳곳에 요즘에 꽃이 많이 피어서 아마 주말에 조금 일하실 기분이 더 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부동산 시장도 조금 얼어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네. 지금 또 봄이 오고 있는 것처럼 다시 또 이렇게 기회가 오는 시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춥다고 저희가 겨울잠을 자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움직여야지만 또 이 봄과 여름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알찬 강의 저 세미나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날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일정 먼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8일에 세미나 열립니다. 강남 대치 섬유센터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4월 10일 수요일에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밸류 하이엔드 연회장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역시 시간은 같은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 끝난 이후에는 개별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역에 계신 분들 일정 잘 체크해 주셨다가 세미나장도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은 어떤 네. 얘기를 하게 될지 주제를 먼저 알려주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차익형 네. 부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이 두 그렇죠. 가지로 좀 분류가 네.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네. 대표적인 투자처 상가시장에 대해서 조금 상가죠. 네. 깊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상가시장 같은 경우도 구도심 상가 그리고 신도심 상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점인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네. 오늘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네네. 토지도 있고, 뭐 아파트 이런 쪽도 있고, 상가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차익형, 수익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나 노후에 좀 월세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상가 투자. 하지만 네네. 너무 어렵다, 까다롭다, 그리고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로 나도 임대 수익을 받고 싶긴 한데 선뜻 상가 투자하기 좀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상가의 그 의미 기준점을 네. 먼저 잡게 됐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해서
이득을 보는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상가 자체가 의미가요. 그렇죠. 상가 네.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 어떤 행위를 해서 네. 이득을 보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상가 투자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수요자, 그러니까 네.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자로 나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임차자 같은 경우는 네. 그 행위를 하는 그리고 그 적당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되고 네.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동이나 아니면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돼도 그 적당 비용 그 임대 수익률을 받으실 받게 수 되는.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본주의의 이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네, 지금 뭐 여기서 문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됐을 때는 네. 사실 상가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시장에 굳이 투자 필요성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03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금리 자체가 좀 워낙 고금리였기 때문에 높았으니까. 네. 은행에 어떤 그 자금만 넣어놓게 돼도 네. 뭐 공실 걱정 없이 아하.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그때는 또 그랬네요. 그렇죠? 그냥 뭐 그렇죠. 돈 벌면 은행에 맡기면 되지. 그러면 이자 꼬박꼬박 주는데 그렇죠. 이런 연에 거였으니까. 따박따박 안전하게 이자가 맞아요. 예. 수익률이 보장됐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03년도 이후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니까, 네. 그 은행 이자처에 대한 어떤 대체처가 재테크 시장으로 많이 스며들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재테크 시장의 그 수단인 그 대표적인 수단인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스며들게 됐고 네. 그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수익률이 상가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스며들게 됐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많이 상담을 나눠봤을 때는 네, 네. 그 어떤 상가의 어떤 투자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계셔요. 호재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 본인이 어떤 분양받은 상가 물건 주위로는 뭐 학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도로가 개통될 수도 있고 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신도시로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개발 구조로 가는 곳 중에서 네. 도로 없고 학군 없고 대단지 아파트 없는 곳은 또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호재가 들어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개선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가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세 차익이에요. 그렇죠. 오.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투자의 어떤 목적이 바뀌었을 때는 네. 내가 그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네. 아니면 투자의 성향,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들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투자의 목적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그대로 머무르게 돼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장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상가는 수익률 시장이다라는 걸 조금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수익형 부동산과 지금 차익형 부동산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대표적으로 수익형이 상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난 시세 차익을 볼래 이러고 상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차익형 부동산으로 가서는 안 되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걸 꼭 계속해서 인지하고 네네. 투자를 염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움직이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전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방향의 중간에 바뀌어서는 안 네네.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상가 투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전 같지 않아. 이게 그렇죠.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네네. 그럴까요? 일단은 상가의 공급 부지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틀립니다. 부지가요? 네네. 그러니까 상가의 공급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네요. 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한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지나 아니면 상업지의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그 도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 수용치가 넘어가게 됐을 때는 네. 주거지를 확산하거나 아니면 상업지를 조금씩 확산해 나가는 개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계획 자체를 잡기 시작할 때 네. 여기에 얼마만의 인구가 수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업지의 비율을 미리 최대로 좀 잡아놓게 어느 됩니다. 정도 정해놓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계획하에. 네네.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의 비율 자체가 4%에서 8%대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최대로 잡았을 때는 30%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되게 높아졌네요. 네네네. 오. 이게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 네. 뭐 카페 같은 경우도 네. 하나 생길 게 5개에서 6개 정도 생겨버리는 아.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토지를 분양하는 어떤 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와 토지의 그 분양 시세를 따져보게 됐을 때는 3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드리면 네. 상가의 공급 부지를 많이 분양하면 할수록 기업 이율 타산적으로는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 네.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 부지 자체가 워낙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실제로 주거지 개념으로 봤을 때 네. 많이 고평가가 돼 있는 뭐 미래 신도시나 도시나. 아니면 마곡 신도시도 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요즘 그리고 뜨끈뜨끈. 네.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세종. 네. 실제로 세종 같은 경우는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그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각각 그 상권의 부지가 다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중심 상권지까지 이동하지 않게 안 돼도 와도, 네. 나의 그 거주지의 네. 그 근교에서 충분히 상권지 소비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네. 앞에 나가도 지금 커피숍만 몇 개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네. 어떤 그 상권지를 수혜받을 수 있는 그 메리트 자체가 분산되어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 뭐 상가 부지의 증가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보니까 네네. 뭐 거리의 소멸, 도로 교통망 확충 이런 개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최근에 어려워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거리의 소멸 같은 경우도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게 네. 조금 거리의 소멸이라고 했을 때는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부분이 말이 있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권의 부지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목적 구간으로 가는 그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는 그 거리 동안 핸드폰이 고장나서 대리점에 들릴 수도 있고요. 네. 뭐 아니면 카페를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거리 자체가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멀리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거리의 소멸을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강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인 자체가 네. 홈쇼핑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홈쇼핑 맞네요. 그냥 앉아서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맞네요. 예.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상권을 소비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오프라인으로 잘 안 가시는 것도 큰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뭐 다른 부분을 네.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대도시와 교통 구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광역시권과 교통 구간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잡게 됐을 때는 서울과의 근교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토지 시장이나 아니면 주거 시장으로 기준으로 잡게 됐을 때에는 굉장히 그 지역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상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 연령 계층이 우리가 20대, 30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20대, 30대들이 어떤 뭐 서울이나 아니면 대도시권, 광역시권과 아주 멀었던 거리에서 이게 그 거리의 시간 자체가 네.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됐을 때는 그 여가 시간이나 주말 활동 시간 때 굳이 내가 어떤 주거의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도시권으로 유입이 돼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지금 네네. 소비 연령층을 20, 30대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젊은 층일수록. 그래서 네. 지금 교통이나 도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를 유입시키는 어떤 그 존재로 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인구를 유출시켜버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요건으로 네. 봤을 때 지금 상권의 시장이 많이
조금 변화하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회사가 이 홍대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자주 이 홍대 거리를 나가게 되는데 상권이 너무 금방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는 거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가 투자가 어렵구나라는 거는 저는 체감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고 수도권 서울보다는 지방의 상가 투자하면 더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네네.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유의할 점을 조금 짚어주신다면 초보 상가 투자자분들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애초에 상가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염두하고 계시는 게 네.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의 비율에 대비해서 그 상권의 비율을 많이 잡게 되죠. 상권 비율 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흔히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상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수요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원인이 네. 주거지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네. 그런데 그 상권지의 비율을 잡기 시작할 때는 도시 전체 규모에서 잡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 너무 범위를 크게 보고 잡는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상권지 비율로 봤을 때는 도시 전체 규모가 아니라 네. 주거지의 비율로 대비해서 상권지의 비율을 잡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정확한 거군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용도 지역의 어떤 함정에 네. 조금 일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업지에만 상가가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상가 부지를 분양받지 못한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 상가 부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업의 이윤이 타산이 안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타 용도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는 주거의 개념으로만 일환이 되고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실제로 주거지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주거지 안에서 준주거 지역도 있고 뭐 일반 주거 지역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 개념으로 잡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상복합으로 올라오는 곳이 많죠. 많죠. 그래서 뭐 저층 같은 경우는 그게 상가 부지로 활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네. 내가 알고 있던 그 상가의 비율보다 확연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도시 계획 구조상 개발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구조상 제일 먼저 일반 주거 지역부터 점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 뭐 편의점이나 네. 아니면 노래방의 어떤 부분들, 근린 생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지도로 보거나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을 때에는 네. 내가 알고 있던 상가의 비율보다는 많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가보면 당황스럽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상권 분석이고요. 꼭 현장에 가서 그 상권의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근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특히 사는 상권은 조금 그래도 분석 네네네. 더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토지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 게 상가 어려운데요?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같이 이용 투자를 견해하신다면 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가서 분석을 해봤을 때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주의점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개념으로 잡았을 때는 선개발 후계획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얼마만의 인구가 수용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2기 신도시 이후부터는 선계획 후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의 인구가 유입될지 아니면 뭐 주로 연령층들은 누가 이루어질지 그치. 아니면 뭐 여기 그 거리의 이동 시간에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상권 자체의 분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지금 분양 기점으로 잡고 입주 기점으로 잡게 됐을 때는 우리가 주거의 어떤 개념으로 잡게 됐을 때는 그 주거의 입주 시점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상가의 입주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상가라는 것 자체가 상행위의 목적으로 하고, 즉 사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상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 기조로 잡았을 때 분양과 그리고 입주, 형성시장이 있죠. 그래서 분양시장이 아닌 입주시장이 최소로 잡아도 70% 이상, 네. 70% 이상 그리고 형성시장의 전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맞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70%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뭐 50% 전이면 조금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걸 보고 덜컥 들어가셨다가 아이고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 후회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신 거는 70% 이후에 조금 맞습니다. 차분히 들어가자는 말씀이신 네. 거 다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그 시점에 갔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많이 그 피를 주고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간다는 맞아요. 거고요. 네, 네. 우리는 상가를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네. 임대 수익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주 70% 이상 그리고 형성시장 전 단계에 네. 들어가는 게 맞는 투자 꼭 방법이다. 기억하겠습니다. 타이밍 네.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상가 투자의 실패율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조언 좀 해드리고 네네네. 이거는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지금 상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상가의 어떤 그 투자 수요층이 50대, 60대들. 그런데 지금 현재의 50대, 60대 분들이 예전과의 알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많이 바뀌었죠. 네. 네.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네. 어떤 연령층이 있는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많죠. 네네. 그만큼 투자의 방법이나 아니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 시장의 어떤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에서 져버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나 시기에 맞게 조금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유연적인 필요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해드린 대로 아마 그 5, 60대 층에서 가장 많은 이 투자를 아마 선호하시고 또 네네. 찾으실 것 같은데 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권은 부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저희가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혼자 좀 판단하기 힘들다, 결정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해결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내용 살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또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나보게 될지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문자와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저희가 들어드리니까요.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어서요. 첫 번째 시청자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봤는데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성천리 산 82-8번지 그리고 평택시 오성면이네요. 창내리 236-20번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사고 싶다라는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떤 쪽이 더 좋을지 그 선택권을 저희한테 넘겨주셨네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항하고 평택이에요. 전문가님 꽤 거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핫한 평택, 포항 평택 딱 이것만 들으면은 평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자세하게 저희가 두 곳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한번 봐드릴까요? 특징 좀 한번 네네네네. 봐드리고. 네. 제가 일단 위치를 좀 집어드리게 됐을 때는 네. 제가 이게 두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판서로 조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직 매수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택과 그리고 포항,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맹지에 좀 가까웠고요. 그래서 포항의 어떤 그 호재에 대한 부분이 포항 같은 토지는 이제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의 어떤 특성상 구조상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역량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매수 문의로 봤을 때는 포항 같은 경우 지금 맹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택한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맹지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하신 것 같아서 지역적으로 나눠봤을 때 굳이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어떤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전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LG전자 그리고 미군 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호재 자체가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호재가 아니라 거의 아시아급 호재로 봐도 무관할 만큼 호재 자체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어떤 지역의 서열로 봤을 때는 평택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두 어떤 지역 중에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포항에 매수 문의를 준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어진 단어긴 합니다만은 절대농지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택,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해서 이제 그 예전에 없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용도지역이 현재의 가치를 판단해주고 미래에 대한 보장성은 없는 얘기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평택에 어떤 매수를 준 토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차후, 그러니까 멀지 않는 시간 내에 도시화가 진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확정된 지역이라고 봐도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비율이나 아니면 향후 가치 전망으로 봤을 때 평택으로 문의 주신 토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는 두 구간, 두 지역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평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건물주로 갈 수도 있는 토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평택으로 가는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식 없이 그냥 평택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정말 평택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시청자님께서 평택을 그럼 나 선택을 할게. 근데 네네. 난 좀 단기로 이 시장을 봐야 되나 뭐 건물주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장기로 좀 들고 있어야지만 조금 더 유리한 토지 부분인지 그것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이 평택의 토지 같은 경우는 네. 평택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지역 그리고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다만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창내리. 네. 지금 현재 논밭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논밭에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네. 아니면 역세권의 부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들도 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알 수 없는 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만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평택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네. 유리한 투자 방법이고 나중에는 좀 행복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토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당장 계약하러 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평택 쪽에 굉장히 뭐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재거리들이 좀 풍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매수하시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 저희가 추천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미래 신도시에 네. 그 센트럴자의 아파트 그거 실거주하려고 네네. 지금 뭐 살려고 생각 중인데 그 매수해도 괜찮은지. 사시려고 여기 들어가서 거주 계획이신 거죠? 네. 네. 이쪽을 특별히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이제 그쪽이 네. 그 출퇴근하기가 좀 용이해가지고. 이게 거의 직장과 근방이신 거군요. 네. 네. 뭐 이거 투자의 개념도 있으십니까? 들어가시면은? 그럴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위례, 네, 이쪽 저희가 거주하면 메리트 있는지, 네, 한번 투자의 목적 달성도 가능하실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그 지역에 바로 직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아예 딱 네네. 장소를 정하고 저희한테 또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아직 안 사셨어요. 네. 네네네. 어떨까요? 일단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위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나 아니면 가밀지구 혹은 미사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상기 신도시 교산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들이 강동적으로 많이 쏟아지게 됐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폭이 낮아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례나 아니면 가밀 그리고 교산 그러니까 미사강변 중에 그 어떤 주택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거 단지가 지금 위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공급 물량이 나와도 충분히 방어력이 있다는 거죠. 방어력이. 그래서 뭐 공급 물량 걱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멀리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투자 목적과 실거주의 목적이 같이 함께 병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에는 지금 자연의 센트럴 같은 경우는 성남으로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도로 위쪽은 송파로 편입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정부에서 영향을 받는 규제 자체가 틀린 지역입니다. 한 지역 내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 측면에서는 대출이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면 뭐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실거주의 목적과 함께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어떤 투자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 바로 위쪽, 그러니까 위쪽 부분의 아파트가 비록 투기 지역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학군 자체가 더 근적성 있고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구간 중에 선택을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 위례 신사선이나 아니면 8호선 그리고 위례 과천선, 그러니까 이런 교통호재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방어력이 있고 아직까지 최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주신 저희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아파트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 괜찮다고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가격대가 조금 비슷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가격대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좀 더 비싸지만 네네. 투자 메리트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한번 고려해 보십사고 얘기를 해주신 네네네. 거네요. 네. 시청자님 혹시 뭐 다주택자이십니까? 아니면 1가구 1주택이세요? 1가구 1주택. 이시고 지금 뭐 앞서서 학군도 좀 짚어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뭐 학군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나요, 시청자님? 뭐 아직은 아니세요. 네. 일단은 지금 괜찮긴 하지만 위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방향이 나왔으니까요.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례에서 문의를 주신 분을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비싸다 이게 좀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한데 그만큼은 조금 더 투자를 해도 값어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로 그럼 올라가는 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실거주의 어떤 목적도 같이 네.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의 목적의 비율로 봤을 때는 두 구간 모두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이게 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면 그래도 학군의 근접성일 때는 바로 인근 위의 아파트로 네.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자금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네네. 보셔가지고요.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자 상담 들어와 있어서요. 네, 이분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경기 안양시에 문의를 주셨어요. 만안구입니다. 네. A 아파트 여기 32평형 파시려고 하시네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매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문가 요즘에 아파트를 내놓으면 잘 안 팔리고 네네네. 가격을 또 잘 못 받지 않습니까? 좀 일시적인 네네네.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지금은 일단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뉴스나 아니면 기사들을 봤을 때 서울이 1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고가에 가까운 아파트들이고요. 지금 여기 석수역 주변으로는 조금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13 대책 이후에 그 막강한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보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세가 한 6억 후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단 몇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오른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요자들도 투입되기 쉬운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이제 교통호재 부분이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이게 조금 지연됐다고 했을 때에 내년 상반기쯤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죠.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그냥 단지 고속 전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급행이 있습니다. 급행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급행이 전거하는 그 역세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는 여의도까지 내정거장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업무타운과의 근접성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도로적인 부분도
강남 순환도로로 타고 갔을 때에는 그 강남의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근접성이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신안산선이 들어가게 됐을 때도 여의도 업무지구랑도 굉장히 근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서울의 갭매우는 지역이 아니라 주거 환경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도하기보다는 꾸준히 조금 보유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매도가 제 생각대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올라서 조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경우라고 좀 판단해 주시고 네,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교통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는데. 그리고 네네. 집값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쪽이. 그렇죠. 네. 지금 신안산선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좋아지네요. 때는 네. 지금은 광명역과 신안산선, 석수역이 네. 이제 다른 노선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노선으로 한 정거장 구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주택 시장이 조금 유망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 맞아요. 네. 그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보유하시고 네. 꾸준히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네.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참고하셔가지고요. 또 좋은 선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 바로 돼 있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상동에 있는데 네. 오피스들이 지금 좀 팔아야 될지 그냥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네. 일단 그럼 주소부터 저희 시청자님 불러주세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 주소를 아. 정확하게. 지금 경기 부천시 상동이라고 하셨죠, 시청자님? 네네. 네, 530-1번지로 저희가 받아놓은 주소로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그게 대덕 오피스텔이거든요. 네네. 오피스텔. 네. 네, 요거를 네. 근데 왜, 파실까라는 고민을 왜 하고 계신 상태세요, 시청자님? 네. 그때 그 옆에 신세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 예. 네네. 확실합니까? 취소가 된 건가요? 취소됐다.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뭐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게 취소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져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럼 점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이유가 사라지신 것 같아요. 이거를 붙잡고 계셔야 되는. 네네네. 파는 게 맞을까요? 제가 시청자님께 먼저 여쭤볼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분양받으신 물건인가요? 예, 제가 처음에 분양할 때 제가 받은 거예요. 몇 년도에 분양을 받으셨죠? 그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요. 10년이요? 예. 9년 내지 10년 됐어요. 네네네. 지금 일단 네. 부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갭매우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매우기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쪽 라인으로 해서 뭐 GTX 호재도 있고 여러 부분들 호재가 있지만은 네. 지금 주택 시장으로 봤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네. 이건 좀 다른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의 호재에서도 조금 다른 시장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네. 우리가 지금 건물은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파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차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눌러놓고 있는 반면에 토지 시장이 오르면서 재개발이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고 그 주택 시장이 또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건축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면 갈수록 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 반면 토지가는 올라가게 돼도 이걸 차후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다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 나중에 그 차후에는 수익률을 굉장히 잘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차후에 타 부동산보다 오히려 이게 차익에서는 굉장히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염두에 두신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놓쳐버릴 수 있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면 이제 감가상각이 본격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는 오피스텔이 아닌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닌 어떤 주거의 시장, 본격적인 어떤 투자의 시장, 아파트나 아니면 시기에 맞게 뭐 토지나 이런 그 좀 유연적인 투자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향후 1년 이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매도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갈아탈 투자처가 있을 때에 1년 이내에 매도하셔도 괜찮은 지금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한번 해보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 투자처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지금 것들은 뭐 그냥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건 좀 크거든요, 평수가. 네. 네네네. 커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오르질 않아서 지금 것은 더블도 훨씬 넘어 올랐더라고요. 매매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올라요. 평수가 커서 그런지. 그렇죠. 네네. 이게 그 네. 지금 오피스텔 몇 평대를 가지고 계시죠? 31평요. 31평이요. 아, 크시네요. 지금 네. 매매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죠? 지금 뭐야, 작년엔가 올해 하나 네. 매매된 게 1억 8천에 매매됐다고. 1억 8천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8천이라는 매매를 그 거래가가 네. 수요자 측면으로 봤을 때 1억 8천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굳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주거 시장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의 그 수요에 맞게 1인 1가구의 그 평수에 맞게 조금 수요층을 타깃을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었고 지금 다만 수익률은 그래도 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월세 나와요. 네네네. 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아파트 시장이나 토지 시장을 조금 더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파는 게 팔아가지고 그런 네네.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네네. 이거죠? 네. 네, 저는 새로운 투자처를 조금 모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쪽으로 내가 진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실 때 이거를 조금 물건을 내놓으시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천 저희 시청자님 도와드렸고요. 다음 연결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제가 계산동에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네. 향후 전망도 그렇고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분양하고 2년 됐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정확하게 요거를 팔아서 박천 쪽으로 좀 옮겨볼까 좀 과천이요? 네네. 네, 네, 박천이요.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주소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어디세요? 네,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네. 인천 계양구 네. 용종동. 네. 계양 코아로 센트럴파크요. 파크시고, 네, 이거 좀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팔고 과천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계획이신 네, 거죠? 박천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예. 새로운 아파트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약간 시세가 빠졌습니까, 시청자님? 여기가? 가격대는 아니요, 어때요? 빠지진 않고 올랐어요.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바로 매도 가능한지 한번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네. 네, 이주 계획이세요, 이번에는. 네네네. 네, 올랐다고 하시네요, 가격이? 지금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그 주택이 인천 계양에 있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공 아파트. 예. 그렇죠 주공 아파트죠. 예, 예.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한 지역 내에 두 가지의 투자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처음에 거기를 거주했는데 네네. 주공 아파트가 너무 대지가 많아갖고 제가 투자 개념으로 주공을 샀었어요, 처음에. 재건축을 보시고 사신 건가요? 네네네네. 네. 근데 재건축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한 거죠. 네. 일단 계산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네. 용적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새로 분양받으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랐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 이유가 그 3기 신도시 계양지구 네네. 그리고 이제 계양역에서 나오는 교통 호재 그러니까 네. 검단 쪽으로 1호선 연장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2호선 같은 경우도 지선으로 연장돼서 그런 호재들, 전철 호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와 그 교통의 호재가 나왔을 때에 이게 어떤 지역으로 보시면 되냐? 지금 호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지역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호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양지구, 계양테크노밸리, 참고로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자정률이 50%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인천 내에서 도는 호재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양지구에서 17,000가구, 17,000세대가 쏟아지게 되고, 검단에서 7만에서 8만 호 정도가 쏟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갔을 때는 저기 김포에서도 2만 호 정도. 그러니까 이게 7에서 10만 호 정도의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주변의 도시들에게 어떤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공급 물량들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한번 하시는 그 시간이 저는 2년으로 보고 있고요. 2년 이내에 매도. 지금부터 2년이요? 네네. 2년으로 보고 있고, 이 2년 이내에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네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그 시기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상승세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년까지는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지구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상승을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승을 보고 난 효과를 본격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하는 방법, 그게 2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걸 놓쳤다라고 봤을 때는 그 시장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 그럼 올해는 매도하면 안 되나요, 이게? 저는 올해는 아직 반대입니다. 반대요? 올해는 아직까지 그 시장의 어떤 영향을 충분히 받고 흡수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현재도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지금.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직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주공은요, 그럼 선생님? 네? 주공은 매도해도 되나요? 주공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하셔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이 일어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주거의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 용적률의 문제로 아주 장기간에 걸릴 수 있는 투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공은 매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지금 새로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결론 그럼 내려드리겠습니다. 박촌으로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 매도하고. 조금 짧게 봐드릴까요, 과정?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일단 투자처로서의 그 어떤 그 방향을 보고 계신다면 네네네. 여기 이 지역보다는 여기에 지금 인천이나 그 서울 외곽 지역보다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또 투자 방법이 더 맞는 시장이라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전화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릴게요. 조금 답변을 짧게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이주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랑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오늘 길게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네네. 다다음 주에 뵙는 거죠? 그렇죠. 네,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붉은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